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어젯밤에 영화를 봤는데 오펜하이머라고 재미가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. 저는 보다가 중간에 막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막 그랬어요. 장장 3시간이나 하는데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. 영화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영화 중에 이제 전화기를 꺼놓잖아요. 근데 전화가 왔었나 봐요. 다음 날이나 알았죠.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했었어요. 왜 했냐? 그 집 이제 아드님이 이제 대학 진로, 대학을 선택하는 데 앞서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수많은 조건과 또 진로, 또 그런 어떤 전공 분야,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점수랑 학교, 또 어떤 전공 분야를 골라야 되는데, 그 참 정말 힘듭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연세대나 고려대 비슷하다고 봤을 때, 자, 이 이제 학생은 앱 개발이나 어떤 IT 쪽, 컴퓨터 쪽, 이쪽으로 참 재밌어하고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좀 해보니까 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건축이나 토목 관련된 그런 이제 학과가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전공 분야 건축이고 또 이제 토목 분야는 제가 그 재료 시험 분야입니다. 뭐 토목도 분야가 많죠. 뭐 수리학 이런 뭐 도로 분야, 또 이런 강물, 뭐 교량, 측량, 뭐 여러 가지 진짜 토목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재료 분야예요. 재료 토목은 건축은 제가 이제 끝에 가서 기계 설비 분야죠. 건축. 그러니까 클린룸이라든지 뭐 그런 이런 엔지니어링 설계 같은 거를 제가 했었습니다. 어쨌든 참 다 재미있는 분야고 또 인류가 지속적으로 또다시 부셔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. 그러면 제가 물론 이제 전화로 제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걸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.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사회환경공학이라 그래가지고 건축과가 있고 사회환경공학과라는 거는 이제 토목이라는 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보는 거죠. 그쵸? 토목이 다 어디에 있어요? 교량, 도로, 도시건설, 뭐 하천, 뭐 거기에 하천에 따르면 또 뭡니까? 거기에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죠.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뭐 정화시설,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토목 분야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건축 분야는 건축의 뭐예요? 뼈대, 구조, 또 짓는 시공, 또 시공의 관리, 뭐 이런 재료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왜 이 IT 컴퓨터나 이제 컴퓨터 이제 그 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건축 토목 공학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? 별개가 아닙니다.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. 지금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스마트 건축, 스마트 빌딩이라는 거 있고 또 뭐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도 하고 그거랑 또 같은 뭐 범주인데 이게 공업화 건축이라고도 합니다. 원래 건축 토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밖에서 그쵸? 필드에서 야외에서 땡볕에서 먼지 나고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. 이제는 자, 이 추세가 어떠냐면은 이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. 그거는 기능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관리 쪽, 기술자 쪽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 경험 많고 이렇게 좀 그 건축 토목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탁탁 돌아가는 그러한 연륜 있는 이제 기술자들도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. 자,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축하고 토목하고 AI, 인공지능이 만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BIM이라고 하는데 BIM,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 그래서 그 BIM 그런 기법이라든지 AI,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이 건축에 접목돼서 이제는 그러한 IT, 그러한 컴퓨터 공학적인 기술이 접목되지 않고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. 한계가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도 전에는 뭐 그래요. 뭐 컴퓨터 2D가 됐던 뭐 다 뭐 이렇게 오토캐드라든지 그런 걸로 도면을 그리는데 이 건물이 커지고 또 건물이 뭐 특수하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설비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
뭐 그런 건물 같은 거는 정말 이 도면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죠. 예, 하다못해 병원 이제 밖에 뭐 조경 도면부터 해서 뭐 도면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게 많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. 물론 설계를 할 때도 이 관련자들이 있잖아요. 자,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, 또 그걸 이제 시행하는 시행처가 있고, 뭐 오너가 있고,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부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한눈에 파악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빔 기법,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건축 기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다 진짜 건물이 끝나서 다 부서질 때까지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 기법을 그냥 우리가 빔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설계 단계에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2차원 평면 2D에서 3D로 합니다. 3D 입체로 하죠. 입체. 그래서 도면이 전부 입체로 다 그려지고 또 색깔별로 다 나눠서 자, 뼈대는 빨강색, 설비적인 거는 뭐 파랑색, 전기는 무슨 색색 다 그걸 볼 수 있게 해요. 그래서 클릭만 딱딱 하면 파트별 도면이 또 따로 나오고 기본 골조 도면이 있으면 거기에 뭐 덕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확장할 수 있고 돌려도 볼 수 있고 연관 관계가 어떤지 볼 수 있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 그냥 우리 같은 이 분야에서 항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평면으로 봐도 다 파악이 되고 그런데 그냥 일반 뭐 건축주라든지 그런 관련 이 사업 참여자들 중에서 도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를 평면으로 보는 거랑 입체로 보는 거랑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3D 입체 모형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좋습니다. 그리고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현장에서 이거 자기 각 분야별로 자 시공팀들이 있잖아요. 전기는 전기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각각의 도면을 가지고 자기 일을 이제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근시안적이죠. 자기 발 밑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뭐 철골팀은 용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또 공기가 짧다 보니까 그 또 밑에서 그 옆에서는 또 뭐 우레탄 작업을 하고 뭐 휘발성 물질을 갖다 뭐 또 페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 지금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이러한 그 현장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사고도 나고 이럽니다. 근데 이 방대하게 넓은 현장 같은 데는 일일이 무슨 기사가 나가서 그거 뭐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, 사람이 하기 굉장히 버거운 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그 연동을 해서 자, 외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떠요. 드론이 떠가지고 다 전부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리고 드론에서 이 시각적인 렌즈도 있지만은 레이저 빔을 쏴서 다 위치 파악도 전부 다 하고 그래요. 그럼 현장이 넓다 보면은 자 작업 인원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장비가 뭐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출입구 쪽은 어떻고 뭐 어디에 장비 자재를 재놨고 어느 쪽에 그 자재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지만 드론이 떠서 그걸 다 파악을 합니다.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중앙 이 모니터 쪽으로 보내주죠. 그러면 현장 그 사무실에서는 커다란 모니터를 두고 전부 다 그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드론이라는 게 또 이 현장 내부의 실내 쪽에 들어가서는 얘네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또 같은 센서와 렌즈와 기능을 가진 로봇 같은 것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.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다 촬영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 영상들이 전부 또 빅룸이라고 그러죠. 빅룸. 이게 큰 방이라는 그냥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현장에 가면은 본사 사무실 컨테이너가 있고 전기팀 컨테이너가 있고 저기 뭐 철근팀 컨테이너 뭐 설비팀 뭐 덕트팀 다 각각의 컨테이너를 놓고 각각들 거기서 그냥 뭐 문 걸어 잠그고 해요. 다른 팀에서 와서 얼쩡거리고 들여다보는 걸 싫어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.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또 뭐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추세는 전부 한 공간, 터진 한 공간, 큰 사무실에 오픈된 사무실에 본사팀 있고 다 각
직종별 다 놓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. 소통하면서. 그리고 어느 부분에 3D 도면을 딱 펼쳐보면은 거기에 기둥이 있고 보가 가면서 거기에 뭐 닥트가 지나가는데 전기는 어떻게 가고 뭐 조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면 큰 거를 뭐 들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되고 또 도면이 다 해지고 지워지고 그렇지 않죠. 이제는 그냥 뭐 삼성 패드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거 딱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입력된 거 또 여기랑 그 빔이랑 연결된 그런 도면을 보면서 다 360도 회전도 하고 확장도 하고 하면서 다 해요. 일일이 자로 잴 필요도 없어요. 이 패드에 보고 딱 지점 찍으면 다 거리가 나오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또 이 공사 기간은 그러니까 공정표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 공정표도 있고 바차트도 있고 뭐 그런 이 공정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렇지만 이 공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학습을 한 AI가 공정표를 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3D 도면이 거기에 입력이 되면은 그 도면에 의해서 이 학습된 AI가 공정표를 착착착착 짜네요. 그러면 그 공정을 쭉 보고 여기서 공정을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해서 거기에 조건값을 넣으면은 공정표가 순식간에 그저 한 4시간 만에 또 바뀌어서 이렇게 대안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입체 도면, 공정표, 현장, 모니터링 된 현장하고 다 연관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아지니까 비용도 적어지죠. 그리고 각 공정별로 연관된 거기서 모순점을 바로바로 찾아서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시공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. 이게 요즘에 스마트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스마트 건축과 아울러서 거기에 요즘에 같이 가는 게 뭡니까? 공업화 건축이죠. 그러니까 모듈화가 돼야 되고, 그래서 뭐 모듈 건축, 그 다음에 또 이 로봇들이 참여하는 뭐요? 그 3D 프린팅 건축,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런 IT랑 접목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. 그러한 건축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되죠. AI 인공지능이 접목된 이런 빔 기법을 쓴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물량이 정확하게 딱 나오죠. 양이. 뭐 순식간에 길이, 면적, 뭐 부피 딱 다 나와요. 거기다 단가 곱하고 뭐 하면 이거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돼서 보다 더 정확한 그러한 이제 예상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또 하나 특별한 건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인가? 그거 제가 전에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그러한 부정형이라 그러죠. 이렇게 막 직선이 아닌 완전히 막 곡선, 구면 이런 거는 도면으로 표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. 안 그래요?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그걸 평면으로 다 그리려면 도면이 다 섹션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이게 다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3D 도면으로 표현하기도 좋다.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보기도 좋다. 또 관리자들도 보기가 좋다. 그래서 이게 시공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. 최근에 그 애플 본사도 이러한 전부 컴퓨터 접목된 그러한 AI 기술 이런 걸로 공사가 됐어요. 그러니까 사전에 이 설계 단계부터 전부 3D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완성된 다음에 어떤 오류가 적죠. 그래서 입체화된 3D 이런 설계 또 그 안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가상현실이죠. 증강현실 AI 같은 거 VR 이런 거 적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완성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겪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병원이다, 수술실이다. 그러면은 뭐 내가 사용자, 의사로서 또 한번 경험을 해봐야 들어가 봐서 뭐 조명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왜? 입체 공간이죠. 그렇지만 가상이지만 그 지어지고 나면은 거의 현실과 같고 그 다음에 간호원들 대기실 같은 데라든지 간호원 사무실 같은 데도 동선 같은 거 다 고려해보고 한번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고 가상현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요즘에 이 건축 토목 분야입니다.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가서 뭐 자로 재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질 않아요. 그냥 드론이 다 떠가지고 레이저를 다 쏴서 그 입체 그냥
저 영상을 다 가져옵니다. 그러면은 자, 토량, 흙이 얼마, 반출할 거 얼마, 또 파내야 될 물량 얼마 이런 것들이 다 계산돼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저런 교량 같은데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. 막 한강다리 같은데 교각 같은 거 드론이 날아가서 다 사진 촬영해서 거의 크랙이 간 데가 없나, 보수해야 될 데가 없나, 안전한가 뭐 이런 거 다 그런 기계들이 로봇, 드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하게 돼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건축, 토목 이 분야하고 이제 컴퓨터 공학이 접목이 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요. 건축 공학을 배우던 뭐 토목 공학을 하던 도시 환경을 공부하던 하면서 자기가 또 특기 있는 그러한 이 컴퓨터 공학 같이 공부를 해서 그거가 나중에 이제 접목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물, 그러한 아마 훌륭한 또 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꼭 그냥 컴퓨터 공학과 그런 데로 가서 그 분야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이러한 건축이라든지 토목 분야를 공부하고 또 같이 뭐 부전공을 하기가 좀 힘들까요? 어쨌든 이런 컴퓨터 쪽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접목시켰을 때 굉장히 좋지 않겠나. 이제는 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공부를 해도 이쪽 IT 쪽을 모르면은 어떻게 이게 좀 안 됩니다.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본인이 또 잘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건축이나 토목 좋은 분야고 거기서 세 군데서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이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겠다. 기본적인 전공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갑자기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